회사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 들려주려고 왔으니까 잘 듣고 질문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이름은 유성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 들으셨듯이 여기 재학생, 그러니까 여기에 다녔다가 졸업해서 지금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개발을 시작한 지는 한 5년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시간을 저희 재학생분들이 아니라 폴리텍에 지원을 하실 분들, 예비 지원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포인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 취업을 하기 전이신 재학생분들이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버텨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발한 지 5년 정도 됐고, 원래 지금 인베디드 학과잖아요. 인베디드 학과를 수료했어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파트리지 시스템즈라는 강남에 위치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자율주행 연구를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거라고 하면 이제 AI나 뭐 빅데이터, 그리고 자동차 뭐 캔에서 올라오는 시그널들, 이런 부분이 합쳐져 있는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회사에 제가 1년 전에 이직을 했는데,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팀장을 달게 됐고요.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팀장이라고 해서 뭐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개발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매니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의 기술이라고 하면, 저는 인베디드를 졸업했지만, 이제 계속 탐색을 해가지고, 제가 웹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진로 전향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기술 스택은 웹 풀스택이고요.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다 같이 할 줄 아는 걸 뭐 있어 보이게 풀스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할 줄 알고, 또 요즘 시중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언어나 뭐 프레임워크나 이런 거는 일단 프로젝트에서 다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애자일 스크럼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애자일에 대해서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이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나중에 회사에 가면 되게 중요할 건데요.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결국 개발이라는 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만들어낼 때 너무 문제점이 많고 이제 반복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방법론이 애자일인데요. 그 애자일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은 그런 개발자입니다. 네. 일단 요걸 준비할 때 이제 저는 제가 폴리텍 처음 들어올 때에 그때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심정으로 제가 들어왔는지. 저는 굉장히 절박하고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되게 늦은 시점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결정을 하고 오신 거고,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이런 결정을 이제 내리셔야 될 분들일 텐데, 그럴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좀 열심히 준비했지만, 근데 또 걱정되는 건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을 테니 그때 한 분씩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와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다가도 이런 것들은 계속 궁금했는데, 개발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개발자가 되고 나면 뭐 진짜 살만한가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회사를 갈 수 있을까,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 뭐 나도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면서 녹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전공자 같아 보이시나요? 비전공자 같아 보이시나요?
그냥 느낌이 전공자 같아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전공자고요. 네, 좀 똑똑해 보이나 보네요. 네, 그러고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나요? 싫어해 보이나요? 이거 좀 이상한가요? 네, 컴퓨터 싫어하고요. 컴퓨터는 저는 정말 일할 때만 쓰고 어릴 때도 게임 같은 걸 거의 안 했어요. 게임도 안 할 정도로 컴퓨터 안 하고 그냥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가 타자만 억지로 배우게 해서 타자는 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건 아시겠죠. 컴퓨터는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성격이 개발자와 좀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네, 근데 성격이 개발자 맞아요. 이거는 좀 추상적인데 제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한 이유는 좀 계획 세워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걸 좋아해요. 일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또 꼼꼼한 부분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예전에 PPT 같은 걸 많이 만들었다 보니 논리적인 흐름 이런 거 찾는 걸 좋아해서 네, 성격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네, 재미없어요. 저는 처음에 개발을 시작한 것도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한 거고요. 어떤 그런 절박함에 내가 철저히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현업에 많아요. 근데 저는 재미보다는 저의 어떤 목표를 향한 어떤 그걸로 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저보다 컴퓨터를 원래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개발이 재밌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저도 이제 지금까지 개발을 해오면서 지금 팀장이란 위치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적성이나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은 솔직히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수포자였어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수학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서 이제 공대 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고 그래도 이제 문과 쪽 공부는 좀 열심히 해서 영어나 국어 이런 거 잘해서 영어 영문학 전공 가고 또 대학에 가보니 영어 영문학만 하다 보니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나중에 취업을 하려다가 그래서 경영 쪽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좀 괜찮은 학회에 회장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J? 네, 좀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업 마케팅 이런 데 들어가서 실적도 잘 냈습니다. 인센티브 받아가면서.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여기서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2년 좀 안 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폴리텍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직장을 다녔다가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루트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그러잖아요. 20년 후, 나의 10년 후가 지금 나와 일하고 있는 팀장이나 부장이나 아니면 임원분들이다. 그런데 제가 그때 봤을 때 그분들의 모습은 제가 20년 일해서 얻고 싶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자유도 없어 보였고 시간적인 자유 이런 것도 없어 보였고 또 회사에 좀 종속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재탐색하기 시작했고 이제 객관적 나의 실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또 기술자 이런 게 아무래도 보이겠죠. 그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고 시장성이 있는 내가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IT 개발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가 되기로 했고요. 적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난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폴리텍 인베디드 학과 들어와서 이제 회사 와서 중간에 석사도 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자를 하기
하려고 할 때 이제 왜 폴리텍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는 다 폴리텍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선택지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실 분들도 이제 다른 것들과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왜 선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으셨나요? 네, 없으셨다면 네, 뭐 있으신가요? 아, 네.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과 특성상 이제 이런 보드를 가지고 어떤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곳에서 참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도 있고요. 일단 선택지를 보시면 독학 사설학원, 국비학원, 여기가 이제 국비학원에 속하겠죠. 폴리텍이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독학을 고민하신다면 이거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독학으로 개발을 한다는 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워낙에 요즘 좋은 강의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강의가 좋고 강사님이 잘 알려줘도 이 실제로 내가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물어보고 이렇게 실제로 실습을 같이 해주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환경이 아닌 곳에서 한다는 건 실무에 들어갈 준비는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독학은 이제 나중에 개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실 때 그때 이제 파편적인 어떤 기술들을 내가 알아야 될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설학원, 요즘에 부트캠프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부트캠프의 가장 큰 허들은 아무래도 비용이죠. 제가 지금 인턴이나 신입사원분들 채용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부트캠프를 많이 하고 오셔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또 물어보면 뭐 보통 3개월에 400만 원? 뭐 길면은 6개월, 1년도 되는데 뭐 대충 그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 하고 나서 내가 개발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이건 고스란히 매몰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건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고 이제 제가 선택할 그 당시에는 부트캠프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냥 학원을 알아봤을 때는 코딩 학원 이렇게 치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뭐 논리력 기르기 이런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또 안 간 것도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 사설학원이기 때문에 여긴 자본이 많죠. 그래서 비싼 강사님들, 굉장히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데서 인정받는 기술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와서 강사로 일하시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네. 그런 점은 이제 장점이죠. 이제 국비학원의 경우에 저희 폴리텍이 속한 이쪽의 경우에 비용이 일단 없다시피 합니다. 네, 저희가 생활할 비용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신뢰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계시는 교수님 분들은 아무래도 오랜 경력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개발이라는 시장에서 계속 일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뭐 최신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뭐 네트워크 이런 것도 다 있으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채용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분당에 살기 때문에 이제 거주지도 근접하고 또 이미 폴리텍을 나와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이 저는 엄청 높았죠. 이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인베디드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관심이었어요. 저는 뭐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해서 일단 이런 쪽에서 개발을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인베디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L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라운피플이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다닐 때는 라운피플이 저희 반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나름 왜냐면 초봉이 높았어요. 그때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초봉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회사였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가서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가니까는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개발을 막 잘하는 상태가 아닌 채로 갔다 보니까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됐겠죠. 일을 따라가려면. 일을 시켜도 제가 언어 자체가 뭐 익숙치 않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여기서는 C를 배웠지만 들어가서는 C샵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데 또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 고객사의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신 비전으로 무슨 반도체를 검사를 한다. 그런 고객사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납품한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불량이라고 빼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도메인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진로 탐색하고, 여기서 곁다리로 이제 진로 탐색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저는 웹 개발을 하겠다라고 진로를 확정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치 RPG 게임을 할 때 게임 캐릭터의 직업을 고르잖아요. 그거 뭐 전사 할지 마법사 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 고를 때도 이제 심사숙고해서 고르지 않나요? 네, 그것처럼 이거는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캐릭터가 돼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기술자가 될지 그거를 당연히 좀 탐색을 계속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 뭐 회사에서 하는 일 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개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와 병행해서 진로 탐색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 이제 제가 주니어 때 많이 느꼈던 거는 개발자는 보통 평생 뭐를 해야 된다고 하죠? 네,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들 알고 있는 건데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회사에 가서 보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 뭐 2, 3, 4, 5년 차 선배님들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이 그때 계속 어떤 개발의 자기 개발 그런 거를 하고 계셨는가 보면은 그런 걸 잘 하지 않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개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냥 가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 이거를 꾸준히 했더니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엄청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 거죠. 회사 내에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개발자가 실제로 되시면, 취업을 하시면 거기 막 열심히 공부만 하고 개발에 매몰돼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조금만 초반에 1, 2년만 조금 그렇게 살면 그때 얻은 지식과 어떤 노하우들로 평생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저는 지금 1, 2년 동안 했던 것들 가지고 지금 많이 먹고 살고 있어요. 그때 폭발적으로 막 공부했던 게 지금 굉장히 자산이 되거든요. 조금만 참으시고 초반에 하시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전공자로 들어온 친구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우리가 그들의 4년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석사를 한 이유는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타이틀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학위가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웹 개발이라는 이제 분야를 딱 정하고 나니 기반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 뭐 조건문을 잘 쓰고, 뭐 클래스를 잘 쓰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웹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인베디드라면 펌웨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보드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전반적인 기반 지식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든 배워놔야 나중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건 직장을 다니면서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석사 과정이 끝났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계속 한 3년 정도 지내다 보니 이제 나름대로 시장에 혼자 뚝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꼭 그 L사에 있지 않고 다른 취업 시장에 가려고 해도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가도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어떤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웹 개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웹 개발하는 회사로 알아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파트리지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채용이 될 수 있었고 스타트업인데 극초기예요. 지금 극초기였어요. 제가 들어갈 때 인원이 4명밖에 없었거든요. 대표님 포함해서. 그리고 전부 개발자였고 그때 이제 저와 다른 팀장님 한 분 들어가서 이제 회사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제 개발 실력을 다 갈고 닦아 놨기 때문에 저는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하시다 보면 코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코딩을 잘해서 무엇 하나라는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 들어가면 모든 업무 처리 프로세스나 이런 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재정적인 것도 있고 계약적인 것도 있고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공부 이런 것도 했거든요. 왜 저 임원분은 저런 선택을 했을까? 왜냐면 임원분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개발자들이 엄청 고생해요. 할 수 없는 일정을 가지고 오시거나 협상을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업무 범위를 가지고 오시거나 근데 이런 거를 개발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면 엄청 고생하거든요. 코딩 잘하는 거랑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코딩 잘해도 이런 상황 프로젝트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해결하고자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걸 나누고 하다 보니까 팀장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팀장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재밌게 개발도 하고 팀원분들도 만족해하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는 모르겠네요. 이제 만족하시는지. 네,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 지금 한 5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쭉 압축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엄청 달려온 것 같아요. 사실 취미랄 게 딱히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하고 달리기, 헬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취미도 없이 그냥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성장하는 게 그냥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저의 가치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보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제시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도 이런 프로젝트에서 얼만큼 해봤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RPG 게임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 보상이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개발자는 그만큼 즉각적이진 않지만 다른 직종보다 즉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되게 선택을 저는 잘하셨다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혹시 개발자에 대해서 어떤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청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아는 핵심 역량은 뭐가 있으세요? 아는 거 있으신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개발자는 이래야 된다. 논리적인 사고가 아,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문제 해결 능력. 그거 이제 혼자서 잘 해결을 해내야겠죠? 계속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를 모두 합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속적인 공부와 탐색입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논리적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하면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탐색. 내가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거를 계속 한 발짝 떨어져서 고민을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고, 지금 해야 될 공부가 뭔가, 그 고민을 계속 해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나 뭐 다른 면접관 분들이나 이번에 신입 분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사실 무슨 기술을 잘 쓰고 프로젝트가 멋있고 말을 잘하고 뭐 자신감 있는 태도,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서 나가지 않을 사람인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 회사와 목표가 온라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나갈 사람인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거기 L사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여기 폴리텍 반에서 코딩 실력은 중하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중위권 정도? 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면접에서 그런 게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절박함.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 실력이에요. 근데 나는 들어가서도 계속 할 거고, 난 그럴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동기가 있어야겠죠. 그냥 사람의 의지는 되게 약하잖아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동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가 생각할 땐 커리어 로드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개발자가 돼야지, 그러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라는 어떤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확실한 동기가 생기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순간 힘들 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멘탈이 붕괴되고 막 그랬는데, 커리어 로드맵을 좀 더 자세하게 짜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떤 상태까지 가겠다라는 목표에서 역순으로 이제 짜는 거죠. 여기가 되려면 이때는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이때는 이 정도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뭘 해야겠구나. 개발해서 내가 뭐 이 분야를 마스터하는 게 올해 목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목표에서 단단하게 내려오는 그 동기가 붙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커리어 로드맵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요거는 약간 오지랖일 것 같아서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커리어 로드맵이 나오려면 인생 로드맵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내 삶을 어디에다가 쓸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뭐 그런 거부터 먼저 좀 대충이라도 생각이 되어야 이제 커리어에서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전부고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걸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인 공부와 탐색. 이것만 하면 개발자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적성이고 뭐고, 이건 직업이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뭐 즐겁게 일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뭐.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전공자, 비전공자. 요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공자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년이란 대학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래밍 언어나 여러 행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IDE 쓰는 것도 익숙해져 있고요. 뭐 개발했다가 맨날 버그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전공자의 큰 장점은 기술을 잘 한다가 아니라 익숙함에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버그가 나도 멘탈 붕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잡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빨리빨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는 좀 그런 익숙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너무 본인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 이거 잘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전공자는 좀 단련이 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컴퓨터 동작 원리나 뭐 언어 사용법, 조건문, 뭐 또 뭐 있죠? 반복문 이런 거, 그런 거 쓸 줄 알고 연습 프로젝트도 좀 해봐요.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회사는 들어가면 저런 걸 배우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려면 저런 걸 어필해야 돼요. 회사에서 원하는 게 저런 거거든요. 맨 위에 실전 기술이 있죠. 뭐 당연히 실전 기술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신입에게 실전 기술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가르치면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고요. 프레임워크, 회사마다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달라요.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좀 다르잖아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대충 뭘 뜻하는지? 예를 들면 요즘 언어 뭐 쓰시죠? C 쓰시나요? 그 자바가 제일 유명하니까 자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바 언어를 잘 다루는 거는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바만 잘 다룬다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없어요. 회사는 그냥 언어만 잘 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쓰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 프레임워크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골격이죠. 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내야 되는. 좀 안 와닿으실 텐데 자바에는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백엔드, 그리고 뭐 프론트엔드에는 리액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리액트나 뭐 뷰.js 이런 것들이 뭐 라이브러리냐 프레임워크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결국엔 그냥 그 언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의미에서는 좀 프레임워크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각 회사가 사용하는 저 프레임워크라는 기술을 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정성적인 것들이죠. 협업 방법이나 지속 가능 역량. 저것도 이제 엉덩이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앉아서 이 사람이 멘붕되지 않고 회사를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럼 회사가 전공자를 봤을 때 뭐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시나요? 아주 크리티컬한 메리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익숙하고 언어를 이미 다룰 줄 알고 뭐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전공자는 저 4년을 3개월에서 1년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이들이 4년 동안 한 것을 그대로 이 기간 동안 압축을 해서 막 배워야 될까요? 아닐 것 같지 않나요? 네. 비전공자는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겠죠? 저희의 목표는 일단 취업이잖아요. 비전공자가 해야 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3개월에서 1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익숙해지고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이제 에러가 나는 거는 그리고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게 잘 되는 게 이상한 것이다. 그 익숙함 그리고 언어 할 줄 알고 회사에서 원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돼요. 4년 동안 전공자가 저런 것들을 막 배우다가 이제 회사 준비할 때 저걸 한다면 전공자는 그 기간 동안 저걸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기술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쓰는 기술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협업 방법 이런 거 면접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Git 같은 거 아시나요? Git. 네. 코드를 협업할 때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Git을 모르면 회사에 들어오신 분을 처음에 알려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협업 방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역량. 저 지속 가능한 역량을 저는 폴리텍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여기서 보통 10시까지 저는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저희 기숙대 분위기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밤 10시까지. 아, 9시에요? 아, 좋아졌네요. 하여튼 밤 늦게까지 계속 앉아서 그냥 한 문제 계속 고민하고 삽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또 헛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짓을 할 수 있는 그 역량, 그거를 폴리텍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제 이게 회사에서 많이 보는 부분이고요. 그 자율과 책임, 이것도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뭐 교수님이 와서 이거 왜 안 했어? 저거 왜 안 했어? 이러지 않으시지 않나요? 여기에 온 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또 앞으로 개발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제발 나 개발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취업하고 나면 일 시켜달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일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과 책임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많이 훈련이 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목적 지향도 비슷한 얘기고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죠. 이걸 해내는 게 목적이니까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해내겠다. 네,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뭐 크게 전공자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딩 테스트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실 텐데 코딩 테스트는 전공자도 계속 알고리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만을 위해서. 마치 뭐 대기업에서 인적성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거 공부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진짜 개발 실력과 저는 상관이 있겠지만 그걸 잘한다고 해서 회사에 들어와서 개발 일을 잘하고 이거는 1대1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실 때 그 부분은 열심히 또 단기적으로 공부 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회사를 가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탐색을 또 하셔야 되는데 회사를 보실 때 개발 분야와 사업 분야를 나눠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발 분야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고요. 사업 분야는 뭐 반도체를 다루는지 아니면 뭐 카메라 이미지를 다루는지 아니면 뭐 AI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는지 이런 걸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사업 분야를.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것들이에요. 시장에 대한 거죠. 개발 분야는 이제 대충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더 많겠지만 이제 왼쪽은 하드웨어적인 거고 오른쪽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근데 다 좀 섞여 있어요, 사실. 뭐 IoT를 한다고 소프트웨어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본인이 관심이 가고 나중에 시장성을 따져봤을 때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나의 미래를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를 좀 알아보면서 정하셔야 돼요.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웹 쪽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웹을 선택했냐면 웹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저의 커리어 로드맵에서 저는 나중에 사업을 할 건데 이제 제가 할 사업이 웹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웹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네. 여기 뭐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사실 소프트웨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기가 계속 바뀐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만큼 발전하면 하드웨어가 이 소프트웨어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또 하드웨어가 엄청 발전되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드웨어가 조금 주춤한다고 해서 하드웨어가 안 되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미래를 보시고 주식 투자하듯이 각자가 책임을 지는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은행에서 나는 금융, 뭐 채권이나 예금 이런 쪽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개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뭐 카메라가 인식하는 차선과 사람을 인식하는 어떤 AI, 머신 비전 쪽을 할 것이다. 이런 시장적인 것들,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가지고 내가 이 공정을 최적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업 분야고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탐색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탐색을 하다 보면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잘 정하기가 어려워요. 정보도 부족하고. 대략적으로만 생각하시고요.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하기 자체를 주저하시는 분들, 나는 딱 요 개발자 요런 루트로 가야지 라고 해놓고 간다고 한들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정해 놓으시고 일단 개발을 시작하는 게 개발자가 되는 거에는 훨씬 도움이 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게 언어를 뭘 배워야 되느냐 처음에 이런 게 또 많이 고민을 하세요. 뭐 파이썬은 쉬운데 나중에 안 좋다고 하고 뭐 C는 어려운데
뭐 나중에 큰 프로그램에는 잘 안 쓴다고 하고 뭐 그런 장단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C도 해봤고 C샵도 하고 자바도 하고 지금 자바스크립트도 하는데요. 본인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배우면 돼요. 그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변수 선언하고 조건문 만들고 반복문 만들고 뭐 해봤자 클래스 좀 만들고 그 다음은 프레임워크의 영역이에요. 언어를 사용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거는 이제 회사 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언어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이제 회사의 유형입니다. 이제 앞으로 갈 회사에 대해서 회사 유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회사는 어떤 곳들이 있는가? IT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등 이제 IT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이 있고요. 그냥 대기업, 뭐 삼성, 롯데 이런 데가 있고 또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근데 보통 IT가 중심이긴 해요. 그래서 IT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창업 이렇게 있습니다. 뭐 느낌이 그냥 저런 느낌이죠. 네. IT 대기업은요, 일단 멋이 있고 또 네이버 다닌다고 하면 엄청 인정해 주잖아요. 나의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좋은 문화도 배우고 기술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페이에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좀 어렵다고 하긴 해요. 이 주변 사람들의 실력을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공부를 또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성장하기는 참 좋은 그런 곳이죠. 연봉도 높을 거고 시스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요. 저의 주관과 제 지인들의 의견이 섞인 거예요. 이렇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는 일만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해요.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한 서비스에 웹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다 필요하다 보니까 둘 다 해봤어요. 둘 다 할 수 있었고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뭐 인프라나 서버 이런 거를 다 다뤄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큰 대기업에 가면 딱 본인이 맡은 것만 엄청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라도 뻥 나면 큰일 나잖아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내가 맡은 것만 엄청 하게 되는. 그래서 좀 여기저기 이렇게 경험해 볼 기회는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코딩 테스트 이런 경쟁률이 너무 높고요. 네. 그리고 부바부, 팀 사바사 이런 말 아시나요? 예. 예. 뭐 네이버를 가더라도 부바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딜 가나 무조건 네이버면 좋을 거야. 뭐 IT 대기업이면 무조건 난 환상 속에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일 거야. 이런 환상은 조금 버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확률은 높겠죠. 아무래도. 좋은 환경일 확률이. 그리고 그냥 대기업이에요. 이거는 굳이 IT 대기업과 대기업을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좀 많이 달라요. IT 대기업은 위와 같은 이런 개발자에게 도움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냥 대기업은 일단 멋은 똑같이 있고요. 뭐 사업 분야 지식 이런 거 대기업은 워낙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커리어에도 좋고 연봉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유지보수적인 게 좀 많아요. 대기업에 가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CJ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개발팀을 보면 사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결제 시스템 같은 걸 결제라고 하면 이제 돈 결제가 아니라 뭐 이런 그런 거 뭐라 하죠? 전자결제 뭐 그런 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옛날 기술을 쓰고 있기도 했고요. 뭐 하여튼 유지보수 그러니까 요즘 최신의 개발을 쓰거나 나의 성장을 위해서 막 이것저것 도입해보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 부서의 중요도가 낮죠. 힘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대기업에서의 진짜 돈이 나오는 거는 전략 사업, 사업 전략이고 영업이거든요.
물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약간 편의성을 위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펙이나 영어 이런 것들 개발자로서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런 데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돼요. 네. 그런 취업 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동지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일이 많고 일정도 빡빡해요. 빨리빨리 수주를 받아서 돈을 받아내야 우리 회사가 살잖아요. 그리고 실력 있는 동료 후배가 있는데 이제 뭐 아주 다 실력 있진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배울 사람을 찾아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본인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 올리기가 진짜 좋아요. 제가 딱 이 케이스잖아요. 중소기업에 가서 엄청 고생하면서 실력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놓지 않은 건 고생하는 거를 이제 공부로 계속 연결을 시킨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일만 하고 이제 들어가서 계속 뭐 쉬거나 눕고 싶으니까 뭐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살아남으시면 실력이 많이 오를 거는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연봉이 아주 높지 않을 수 있다. 연봉의 폭이 좀 많아요. 뭐 2천 후반에서 뭐 한 4천 초반까지도. 네. 이거는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초봉이 높아서 그 회사를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가면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여기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회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2000 초반까지는 참 힘들겠네요. 근데 한 2000 중반만 됐어도 저는 어디든지 가고 싶었어요. 제가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기술부채라는 말 아시나요? 이건 어느 회사를 가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초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가 뻔히 보이는데 일단 급하기 때문에 기능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어떤 시스템이 되는데 이 안에 알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이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할 일을 미루는 거를 계속 기술 부채라고 해요. 계속 빚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가 불어나서 이 시스템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부분이 대기업이라고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체계 시스템 안에서 조금 막아놓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일단 일정이 바쁘고 그런 체계까지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기술 부채가 좀 쌓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가게 되시면 꼭 생각을 하시면서 제안을 해가면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타트업은 저기 보이시는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소수가 한 회사를 막 만들어서 기업 가치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투자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수주를 따내야 되고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긴 해요. 중소기업과 똑같이. 근데 좀 다른 면으로 힘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막 육체가 힘들거나 그냥 일의 양이 많았다면 여기는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길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또 많죠. 초기 멤버로 들어가면 보통 로켓에 탑승한다고 해요. 이제 나중에 엄청 잘 될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로 들어가면 뭐 스톡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초반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는 게 저에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다양한 직무 경험. 뭐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개발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서버팀이 서버 하는 분이 개발을 막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제가 서버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저쪽에서 마케팅이나 인사하시는 분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무슨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본인은 잘 모르겠다 하면은 개발팀 다 소집해서 다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만들고요. 아, 마케팅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게 참 스타트업이 좋은 점이고, 저에게 가장 지금 만족스러운 건 저의 커리어의 종점은 사업인데, 사업할 때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직장에 지금 자리를 잡은 거죠. 네, 그리고 창업인데요. 이제 개발자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창업이잖아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냥 혼자 밤새 열심히 하면, 개발을 하면 뭔가 만들어내서 이걸로 POC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이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나만 갈아 넣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 예, 그게 일단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조금만 커져도 이제 개발자도 필요하고 뭐 팀원들이 필요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 유형들이었습니다. 가시면 저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하실 때도 뭐 너무 회사 유형에 틀에 박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초반에 1, 2년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될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건 개발자 커리어 로드맵. 그냥 일반적인 걸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처음에 신입으로 1, 2년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 분들이 1, 2년 지나고 나면 진짜 하나의 분야를 맡길 수 있는 개발자가 되거든요. 그때서야 이제 개발자로서 1인분을 하는 것 같고요. 개발자 다음에는 리드 개발자가 될 수 있겠죠.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해 라고 하면 리드 개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 되겠죠. 팀장이 돼서 이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분기가 타요. 팀장까지 해보시면 보통 팀장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스페셜리스트로 가실 수 있어요. 스페셜리스트는 진짜 개발을 난 하겠다. 개발만 하겠다. 그리고 개발을 너무 잘한다. 이런 분들이 절로 가는 거예요. 팀이고 뭐 프로젝트고 상관없이 나한테 어떤 걸 맡겨주면 난 무조건 빡빡 만들어낼게. 이런 분들이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겁니다. 그 진짜 약간 천재 같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앉아서 계속 코딩만 하면서 막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절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런 분들이 나중에 더 발전하시면 테크리더, CTO 이런 거가 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분기는 일반적인 매니징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팀장까지 했으면 이제 개발을 조금 덜 하고, 팀장까지도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보다는 완전히 이 프로젝트의 성공, 고객과의 소통, 뭐 팀원 관리 이런 쪽으로 가시는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또 좋은 게, 이제 저 때쯤 되면 나이가 좀 있을 텐데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 돼서 이제 내가 해왔던 어떤 도메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저런 쪽으로 다 확장해서 가실 수 있어요. 개발자를 한다고 해서 평생 내가 앉아서 이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절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된다라는 거는 아까 신입으로 들어간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앉아서 지금 최대 목적이 개발자로 취업하시는 거겠지만 마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중고등학교 때 우리 내신 뭐 음악 시간에 단소 불기 연습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그냥 취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목표는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만 하면. 근데 아까 저 커리어 로드맵에서 개발자 딱 3년 차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거는 연차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게 연차가 쌓인다고 저를 쭉쭉 가는 게 아니고요. 나의 실력이 인정받을 때 쭉쭉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개발자가 되어봤자 실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앞에 꼭 저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된다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괜찮으신가요? 좀 쉬었다 하셔도 뭐 바로 할까요? 네.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건데 좀 이게 해소가 되셨나요? 많이 안 되셨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이버에 카카오에 갈 수 있나요? 아까 보셨듯이 IT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1, 2년 엄청 고생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루트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대기업 간다고 공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끝나고 와서 계속 공부해야 실력이 늘 텐데, 네. 그렇게 실력을 올려서 나중에 대기업으로 제대로 점프 한번 빡 뛰는 것도 되게 멋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되려면 뭘 해야 하나요? 공부해야겠죠. 근데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탐색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개발 분야와 사업 분야, 도메인을 계속 알아가시면서 시장을 잘 보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 많이 같은 일을 해도 돈 많이 받는 곳에서 일하면 좋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이제 본인이 맞는 곳에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개발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사나요? 실제로 개발자로 취업을 하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앉아서 뭐 컴퓨터 켜고 인사드리고 제가 오늘 해야 할 투두리스트나 그런 거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해서 아침에 이제 조그맣게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랑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일 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앉아서 제가 할 일 각자 하는 거예요. 뭐 이슈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다가 뭐 6시가 되어서 오늘 할 일을 다 했으면 가는 것이고, 안 했으면 뭐 야근하는 거죠. 뭐 그냥 직장인이랑 똑같아요. 하루 일과는. 그러고 집에 와서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하거나 뭐 시장 탐색을 하거나 정보를 알아보거나 이런 거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하고, 그냥 그런 삶입니다. 되게 단조로워요. 뭐 재밌을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일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저희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거를 근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하고, 그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워라벨, 저기 일과 삶의 분리는 의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워라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워라벨이 만약에 빠른 퇴근이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나의 취미 활동, 다른 활동을 하는 거라면 워라벨이 지켜지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워라벨을,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불안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난 잘 못하는 실력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챙기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창기에 1, 2년은 워라벨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연봉은 어떨까요? 초봉은 2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입이 딱 끝나는 시점부터 이제 실력으로만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한 회사에서 뭐 우리 회사는 연봉 상승률 평균이 2%야, 3%야, 5%야 이렇다 하더라도 개발자 쪽은 제가 어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얘보다 훨씬 잘하고, 내가 얘보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서비스 쫙쫙쫙 구축할 수 있는데 왜 안 올려주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렇게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봉 협상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 기술로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올려준다 하면은 이직을 하세요. 네, 점프 하시면 돼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겠지만 내가 충분히 실력이 있으면 시장에 나갔을 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시장성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직할 때 이제 경력직에서는 학벌은 정말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더 자유로워서 그럴지 몰라도 저희는 학벌을 안 봅니다. 그리고 전 직장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거의. 경력직이라면 와서 그냥 이 도메인에서 일을 얼마나 잘할지, 그리고 물을 흐리지 않을지 이런 거를 보거든요. 인성이 제발 갖춰진 분들을 경력직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실력은 있는데 인성이 없으면 정말 막 파탄이 나요. 왜냐면 이분이 못하는 건 아닌데 막 팀을 해체하니까 기분 안 좋게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기분이 중요하잖아요, 감정이. 하지만 실력은 이제 완전 필수 조건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개발자라서 좋은 점, 나쁜 점은 이렇게 됩니다. 남 눈치 덜 보고요. 실력이 있으면은 상사가 뭐라고 해도 뭐 좀 눈치를 덜 보게 돼요. 다른 곳은 막 정치 이런 거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자는 그런 거 좀 안 해도 되고, 회사의 종속적인 것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일하는 게 나의 성장에 적용이 된다. 네.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개발 실력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다른 곳은 좀 소모적인 일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개발자라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다른 조직보다 그래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안 좋은 거는 이제 고민이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야근이 심할 수 있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부담이죠. 어떤 개발 분야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꾸 투자라고 하니까 이 돈이 아니라 시간인 거 아시죠? 네, 본인의 미래. 그래서 그 분야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시적인 유행과 광고 이런 거는 조금 잘 걸러내시는 시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선배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한테 좀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자나 그런 코스도 많이 생겼는데, 그 기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기술도 나중에 충분히 유망하죠. 근데 너무 과대 광고가 되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속적인 공부와 탐색만 하실 수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갖추기가 쉽지 않겠죠. 네, 타자 좀 칠 줄 알고 웹서핑 좀 해봤다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저 자율과 책임, 저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개발자로 일할 때는. 네, 다른 직종과의 차별점은 아까 위에서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개발자의 좋은 점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개발자의 어떤 업무 환경이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멋있게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뭐 네카라 쿠베당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나요? 네, 네이버, 카카오, 뭐 당근페이 뭐 그런 곳들, 그런 곳에서 이제 엄청 멋있게 효율적으로 막 수평적으로 일하는 걸 보다 보니까 개발자로 취업을 하면 다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은 안 그런 회사가 훨씬 많아요. 진짜 저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엄청 예쁜 사무실에서 막 아침에 같이 샌드위치 먹고 점심에 볼링 치러 가고, 막 회사에 무슨 라이언이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1%인 것 같아요. 정말 조금이고, 대부분은 예전의 방식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움직임은 있지만 발전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버리셔야 처음 취업하셨을 때 이 패닉이 안 오실 거예요. 네, 내가 이러려고 개발자를 했나?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환상은 일찌감치 버렸으면 좋겠고, 저런 광고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것도 아니면서 너무 개발자에 대한 꿈과 희망만 막 주는 것 같아요.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거든요, 저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스스로에게 당당한지 안 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이 2년 정도 되어서 2년 차, 3년 차가 되었는데 일을 한지 근데 나는 왜 회사에서 이 정도 연봉밖에 안 받고 나는 왜 이런 대우밖에 못 받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당당하다면 그동안의 시간이 그렇다면 충분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시간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가 이것도 뭐 환상과 좀 비슷한 건데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프로그래밍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직업이거든요. 무슨 천재들이 하고 공대 막 일론 머스크나 마소 이런 데 가는 사람들만 개발자가 아니에요. 조그만 곳에서 아주 작은 보드 가지고 뭐 디스플레이에 몇 개 픽셀 찍는 것도 개발자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로 지금 5년 정도 하면서 쉴 틈 없이 달렸지만 행복하고 뭔가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옳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고 성장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제 개발자가 되시고 좋은 개발자가 되시고 네. 그래서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